뭔가 그런 밈들이 있어. 송대병 아니면 이런 뭐 정병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검정 치마 결혼 사진 있는 앨범 좋아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괜히 모르게 어떤 거부감이 들었던 거지. 그랬던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검정 치마를. 저 이제 저번에 실리카겔이랑 혁오랑 소네플 이렇게 밴드 씬을 살짝 이제 조금 훑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댓글이 좀 검정치마, 언니네 이발관 뭐 이런 댓글이 조금 많이 달려가지고, 그래서 인디 씬의 1항을 이제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검정치마니까 이번에 당연히 검정치마도 될 건데, 여기 이제 보이는 이 친구가 밴드를 좀 소위 말해 인디씬 덕후입니다. 인디씬 덕후. 그래서 인디씬 덕후. 네, 그래서 저랑 좀 음악 얘기하다가 좀 친해진 동생 한 명 있는데 자기소개 한번 하죠. 안녕하십니까. 24살 왕십리 사는 윤동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목을 보고 조금 앵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검정치마랑 언니네 이발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웨이브 투 어스의 얘기를 제가 좀 할 건데, 사실 저는 사실 웨이브 투 어스를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는데, 이제 전적으로 내 어필이었지. 동현이가 웨이브 터스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거. 근데 제가 살짝 걱정했거든요. 아니 근데 웨이브 터스 노래 좋은 거 아는데 검정치마 언니네 이발관 정도 여기까지 했는데 아니 지금 웨이브 투 어스가 사실상 동남아의 검정치마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태국 7천만 팬들이 알겠습니다. 다 태국 분들 사우디 동남아를 거의 씹어먹고 있는 밴드이기 때문에 이 웨이브 터스는 좀 마지막에 다뤄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검치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각자 좀 입문 계기를 좀 저 입문 계기 입문 너무 계기를 중요하죠. 얘기를 해보면은,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고2 때인가 고1 때인가 그 또 오해영 드라마? 그 박혜영 작가님 박혜영이랑 그 남자 나오는, 근데 거기서 이제 검정치마가 왜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 기다린 만큼 던가? 기다릴 만큼 더. 그거를 이제 딱 처음 접고, 나는 이제 처음으로 딱 그렇게 좀 검정치마를 접하고, 그 다음에서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딱 접하면은 아시잖아요. 잔잔한 거, 그렇지. 잔잔한 바이브 아시잖아요. 서정적인 네, 완전 서정적인 그런 바이브 이제 딱 듣다가, 해서 그냥, 왜냐면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밴드 씬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 그냥 힙합만 듣던 애였고 막 그랬으니까 전혀 막 그런 게 없다가, 이제 그래서 근데 밴드부를 하고는 있었으니까 그냥 뭐 검정치마 뭐 그런 노래 내는 애들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싱글곡들 보통 이제 그러면 싱글곡들 많이 찾아내니까 Everything 약간 요런 거나 뭐 그런 것만 이제 조금 들으면서 뭐 잔잔한 밴드네 약간 요러고 이제 있었죠. 그래서 뭐 할리우드 뭐 약간 요런 할리우드 그런 거 노래 들었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 조유일 단독 밴드라는 것도 난 몰랐어. 그냥 검정치마란 밴드가 있는데 그치. 거기 이제 프론트맨이 조유리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아예 검정치마가 조유일의 단독 프로젝트구나 요거까지도 이제 좀 잘 몰랐는데, 그냥저냥 듣다가, 근데 그때도 나 약간 그거 있었거든. 살짝 약간 홍대병? 왜냐면 웨이브를 좋아하고 그거를 많이 들었으니까 살짝 그런 홍대병 같은 게 있어서, 그때도 약간 조금 앨범 단위로 소비를 해야지. 와 그때부터 나 약간 까우충이었어. 그러니까 앨범으로 소비를 해야 맞지. 진정한 리스너지 라고 하면서, 내 기억으로는 그때가 고3 땐가가 내 기억이 아마 검정치마 그 3집의 파트 2 그 썰스티가 아마 나왔을 거야. 근데 그때는 나왔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당연히 그런 잔잔한 노래를 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렇지, 뭔가 경쾌한 곡들이 좀 있죠 안에. 경쾌한 곡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첫 번째 썰스티 첫 번째가 틀린 질문. 나에게 모두 물어봐. 틀린 질문이랑 라스트 번햄이랑 섬 이어지는 이거 이제 3연타 듣고 정신을 못 차리고 기절할 수밖에 없죠. 기절할 수밖에 없고. 나 고등학교 때는 야자를 11시까지 했어. 근데 보통은 10시부터 11시는 노트북 사용을 못해 우리가. 근데 대신에 노트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어폰 꽂아서 노래 듣는 거 노래 듣는 건 오케이. 그거는 오케이 해줬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세워서 그거 3연타 노래를 틀린 질문부터 해서 섬까지 듣다가 그냥 미쳐 날뛰어가지고 막 그냥 그러고 있다가 노트북 뺏겼어. 또 노트북 뺏기고, 그래서 난 이제 그게 이제 내 강력하게 첫인상이 이제 완전 이제 검정치마가 사랑 노래하는 아저씨가 아니네라는 거를 이제 나는 그때 딱 파악을 하고, 약간 힙합을 좋아했던 아이면은 그런 반항심이 바로 그냥 조유일 아저씨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잔잔한 곡들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런 검정치마의 약간의 그런 반항스러운 힙스터 기질의 느낌이
엄청 묻어있는 곡들에 좀 이렇게 집중하게 된 거였는데 그리고 솔직히 이제 2019년 떨스티가 나왔을 때면 조유일은 사실 완벽하게 어떤 홍대병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완벽한 힙스터 거의 그러니까 그치. 아는 사람 많이 없었지. 어. 그때 당시만 그때 해도. 조유일 왜냐면 내 기억에도 약간 틴 트러블스가 나오고 난 뒤에 좀 더 약간 확 그렇지, 뭔가 카카오톡 그런 게 프로필에 그런 게 있- 배경 맞아, 사진으로 맞아. 뜨는 게 있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건 나도 약간 그때는 힙스터 병에 좀 있었어가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안 들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하면서 좀 많이 들었던 게 있었지. 근데 사실 나는 입문도 굉장히 늦게 한 편이고 뭐 아, 당연히 기다릴 만큼도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그치. 진짜 딱 그 정도밖에 몰랐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거부감이 더 있었어 처음에는. 왜냐면 왜? 이제 그때 당시에 뭔가 그런 밈들이 있었어. 뭔가 그 홍대병 아. 아니면 이런 말 정병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검정치마 결혼 사진 있는 앨범 좋아함 뭐 이런 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괜히 모르게 어떤 거부감이 들었던 거지. 근데 사실 그랬던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검정치마를. 그래서 진짜 제대로 입문한 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2024년 초반 한 3월? 그렇지. 좀 정확하네. 그렇지.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만학도들이 공부는 더 열심히 하거든. 그치. 입문을 늦게 한 만큼 그치. 더 많이 팠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검정치마의 음악은 나도 물론 고딩 때 입문을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는 좀 성인이 어느 정도의 그 되고 나서가 난 좀 그게 친구인 것 같아. 그렇지. 검정치마가 정규 앨범만 거의 정규 앨범만 내기 때문에 그치. 앨범 하나만 파도 이게 꽤 볼륨이 된단 말이야. 너무 크지, 너무 크지. 그래서 이제 이 만학도 입장에서 정규 앨범 5장. 이 정도면은 고봉밥 그 이상이지. 그치. 그래서 2년 됐지만 사실 부족하다 파기에 아직도. 그치. 그런 느낌. 그럼 첫 번째 입문 앨범이 뭐였어? 첫 번째 앨범은 당연히 틴트러블스. 당연히 틴트러블스. 틴트러블스. 그러니까 오히려 틴베이비 그 결혼 사진 있는 앨범보다도 틴트러블스를 더 제대로는 먼저 들었던 거지. 그 결혼 사진 팀베이비는 그냥 유명한 그렇지. 그런 유명한 건 것들 당연히 알고 쓱쓱 있었는데 듣다가 틴트러블스를 이제 딱 그걸로 처음 들었지. 내가 그때 처음 듣고 정말 근데 솔직히 플라잉 밥스 듣고 그거를 뭔가 별로다 이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 솔직히 초반에 그 나레이션을 듣고 그때는 알 수 없었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뭔가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인디씬에서 몇 안 되는 나레이션. 그렇지. 뭔가 난 인디신의 어떤 그런 전설적인 순간들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진짜. 그거는 진짜 못 비비지. 그거는 지금 앨범을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지. 그래도 틴트러블스가 또 파헤치는 맛이 있잖아요. 전 틴트만 봤죠 진짜. 그러면 세 개 앨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틴트? 그치. 정규 3집 파트 1, 2, 3 이 셋 중에 고를 한다면 저는 틴트러블스. 근데 솔직히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죽기 전까지 국내 인디 앨범 하나만 들을 수 있으면 뭐 들을래 하면은 그냥 고민 없이 틴트러블스. 그럼 그 전에 나왔던 그 201이나 약간 이런 너무 거. 좋아하지만 사실 약간 내 삶에 영향을 얼마나 줬는가 이런 관점으로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인생 앨범. 그런 의미에서 틴트는 정말 나는 약간 틴트도 당연히 좋긴 했는데 그 201 앨범이 나는 거기서 그 조일 아저씨의 그 참맛을 알아버렸어요. 이게 나는 그냥 진짜 사랑 노래만 하는 완전 애겐 남인 줄 알았는데 이 가사 이거 탱글드 거의 가사 번지려 하네 씨발라 어떡해. 듣는데 갑자기 이렇게 욕을 해버린다고? 갑자기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딱 이거를 앨범 들으면서 솔직히 그 전곡들은 안티프리즈 빼고는 그냥 좋다 뭐 사랑해줘 뭐 좋아해줘 이거 괜찮 이러고 있는데 딱 여기서 이거 듣고 야마 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내가 힙합을 좋아했긴 했지만 웬만한 힙합 락스타나 래퍼보다 이 아저씨가 훨씬 더 야마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201이 좀 가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만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되는 게 이 201이 뉴저지 주 번호입니다. 이 조엘 아저씨가 이제 10대를 다 뉴저지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틴트러블스도 결국에 내 뉴저지 생활을 담은 거예요. 뉴저지 시절 학창 시절을. 근데 이 뉴저지라는 지역이 갖는 어떤 특수성이
뉴저지가 뉴욕이랑은 가까워. 그치? 그래서 뉴욕 밑에 있지 그렇지 않나? 거의 아마 바로 밑쪽일 거야. 그래서 뉴욕의 어떤 그런 최신 문화들은 엄청 빠르게 다 흡수가 받아들여. 돼. 근데 또 뉴저지는 약간 그 안에서는 또 시골 같은 그런 특성이 있어서 청소년들끼리 고립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탈에 가장 최적화돼 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난 틴트러블스 때 그때 약간 처음 알았어. 이 아저씨 약을 좀 많이 해. 이 아저씨의 10대가 꽤나 파란만장했구나. 그러니까. 재미없고 빈손으로도 널 볼 순 있지만 고3 때 그렇게 들었던 썰스티 같은 경우는 막 앨범을 잘 이해를 못했어. 그렇지. 솔직히 그때 뭘 무슨 알아. 말인지 모르지. 그때 그냥 모르다가 한 20살 좀 넘고 한 군대나 약간 요때쯤에서 나도 그 틴트러블스는 군대에서 들었거든. 근데 나는 어. 정말 시간을 돌리고 싶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걸 들었으면 정말 너무 내가 잘 버텼습니다. 근데 더 행복하게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거를 위로가 진짜 많이 되거든. 다 전역하고 듣다 보니까 군대에서 듣는 감정이 진짜 궁금하다. 개씩이 와. 궁금하다. 진짜. 나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군대에서 앨범을 좀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 이고르도 들었고 그것도 그렇고 그때 나는 들었던 그 감각이 못 잊어. 너 알잖아. 군대 가면은 아니 느끼고 싶다. 나는 이 감각 100배로 예민해지는 거 알잖아. 이거 근데 이제 그때 제대로 좀 파면서 너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 플라잉 밥스 그거는 진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 형님이 정말 떡밥 이런 거 심어놓는 거에도 정말 그치. 훌륭한 재능이 있고 가사도 너무 잘 쓰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말이 안 돼. 스토리텔링도 정말 너무 좋고 검정치마는 솔직히 원한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나는 요런 뭔가 뭐 혁오랑 살짝 이렇게 비교 아닌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나 혁오도 진짜 완전 독보적인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한국인의 그 감정을 더 긁는 거는 나는 이거 검정치마가 진짜 근데 약간 이거 형 혹시 이거 알고 있나? 뭐? 혁오 선셋 AA 프로젝트를 이어준 게 검정치마야. 진짜? 소개시켜준 게. 선셋 롤러코스터를 소개시켜준 게? 검정치마가 아마 소개시켜준 걸로. 대박이네. 네, 그 AA도 정말 제가 저번 때 다루긴 했는데 AA 진짜 좋죠. AA 나는 그래서 그게 라이브 앨범 한 2시간 이렇게 되잖아. 나 그 얘기 할라 했는데 나는 진짜 그거보다 좋은 라이브 앨범 나 국내에서 들어봤어. 진짜 나는 솔직히 살짝은 심심한 게 조금 있잖아. 맞아 좀 있어. 왜냐면 살짝은 엄청 간주만 막 길게 그치, 깔리는 그치. 트랙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흔히 듣는 대중 형식의 곡을 따르지 않은 아니니까, 곡들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나도 AA의 앨범만으로는 잘 안 돌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AA 라이브 근데 그 라이브를 들으면 선셋 롤러코스터랑 혁오의 정규를 한번 싹 훑는 느낌이 맞아. 드니까 그리고 이게 인간한 진짜 거다 해주잖아. 나 진짜 근데 그 얘기 할라 했거든 오늘 진짜. 근데 나도 요거를 그냥 운동하면서 이제 종종 듣곤 하는데 이거 못 거. 그거 2시간 28분이야. 내가 기억해 정확히. 정확히 28분. 시간을 기억해? 어. 미쳤네. 이게 진짜 나 잊을 수가 없어. 혁오도 진짜 개쩔죠. 혁오 진짜 개쩔. 근데 약간 어떻게 그냥 좀 키워드로 본다면 혁오는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고 조일은 사실 사랑을 얘기하는 밴드지. 이 3집 파트 1, 2가 정말 사랑의 어떤 밝은 면과 어두운 명암을 다룬 그게 진짜. 그쵸. 그리고 틴트러블스는 뭐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뭐 유년 시절. 근데 뭐 이제 첫사랑이나 우정도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정규 3집 파트 1, 2, 3가 정말 어떻게 이런 곡들을 쓴 그것도 5년 안에 정규 3장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근데 진짜 미친 사람이야. 좀 검치 중에서 좀 좋아하는 노래 있어. 좀 최애고. 한 곡만 뽑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한 2곡 정도 뽑아보자. 좀 근데 분위기가 다른 느낌으로 2곡. 정말 너무 어려운데. 왜냐면 네. 못 뽑습니다. 못 뽑아? 못 뽑겠어. 못 뽑겠어. 오케이. 앨범을 뽑으라면 앨범은 틴트지만 앨범은 못 뽑겠습니다. 노래는. 오케이.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앨범 검정치마는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될 거야. 이 앨범을 3집의 그 디스코그래피를 탁탁, 왜냐면 그 또 스토리 해석하는 맛이 있잖아. 팬들은 근데 공감할 거야. 이거 좋아하는 노래가 한 일주일이 아니라 한 3일마다 바뀌어. 그것도 맞긴 해. 진짜 최애 트랙이 약간 최 앨범도 내가 봤을 땐 다 갈릴 것 다 같아. 갈려. 다 갈리고 그래서 바뀌고. 얘기하는 재미가 어. 있을 것 같다. 조유일이 어쨌든 또 컨셉 앨범을 진짜 잘 만들잖아. 정말. 이거는 솔직히 나는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 노래를 들을 때면은 그냥 노래를 듣는다는데 조유일도 나도 약간 최애곡을 못 뽑겠는 게 약간 소설을 읽는 느낌이니까 진짜. 뭐가 하나가 빠지면은 좀 그래. 저도 이거 최애곡은 솔직히 쉽게는 못 뽑겠네. 그냥 앨범을 차라리 싹 다 돌려라라고 하면 그냥 돌리라고는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런 그치, 느낌. 그치. 검치는 근데 요 정도로 짧게 해서는 전혀 이거는 다 다루지는 못하니까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약간 좀 특별판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아예 빼겠습니다. 네. 검치는 아예 좀 빼는 걸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댓글에 많이 달렸던 언니네 이발관, 이거 뺄 수 없죠. 뺄 수 없죠. 언니네 이발관, 이거는 제 입덕 계기는 확실합니다. 저는 일단 나 약간 취미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약간 좀 그거였어. 그냥 온스테이지가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됐지만 약간 나도 디깅하는 게 약간 라이브 보는 거. 라이브 보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온스테이지 조회수별로 하거나 오래된 순으로 이렇게 하거나 쭉 하면서. 근데 이제 나는 거기서 내가 온스테이지 레전드 무대라고 뽑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거. 이거를 이제 딱 보고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 이석원 보컬이 막 완전 막 그런 그렇지. 뭐 창력? 스킬풀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지. 그런 건 진짜 전혀 아닌데 근데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음악이다라는 걸 나는 그때 거의 처음 느꼈어. 이 아저씨 무대를 보고 그냥 내 기준 그냥 이석원이라는 사람 그리고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이 밴드가 진짜 그냥 아티스트에 부합한다. 항상 모자 쓰고 나와. 팬들 같이 셀카 찍어달라고 하면 항상 마스크 쓰고 찍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냥 꿋꿋함. 이게 진짜 그리고 보컬도 못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애절한데 잘 부른다. 완벽주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느낌이 날 때까지 그냥 계속 한 거겠지 녹음을. 항상 날 졸라와 그 녹음을 거의 그 아름다운 곳을 거의 한 그게 제일 오래 걸렸다고 나도 알고 나도 있는데. 그거 비하인드는 막 이거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막 이 같이 하는 밴드도 막 빡쳐가지고 무슨 믹싱만 8번 했다 했다고 그런 거. 그래서 약간 그게 조금 아쉽게 너무 완벽주의여가지고 아티스트가 완벽주의를 가지는 거는 당연히 맞기는 한데 근데 이제 너무 완벽주의를 해버리면은 우리 리스너들 입장에서는 아쉽잖아. 더 듣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는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 이거 가장 보통의 존재. 요거를 이제 저는 제일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거의 그냥 이걸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나 솔직히 말하면은 가장 보통의 존재랑 트랙. 트랙. 앨범 얘기한 거죠. 앨범은 가장 보통의 존재 제일. 그치. 앨범도 이렇고 여기서 최애 트랙 한 번씩 뽑아볼까요? 요거 앨범에서 아니면은 너 특별히 뭐 좋아하는 앨범 있어? 언니네 앨범? 나는 사실 근데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장 보통의 존재 말고는 사실 나는 잘 몰라. 그치. 왜냐면은 사실 세대가 사실 우리 세대는 아니기는 그치. 해. 왜냐면 2017년인가를 마지막으로 앨범 내고 그리고 거의 사실상 이렇게 하고 6집 내고 안 그러니까 냈지. 공백기만 9년이니까. 맞아. 개인적으로 저는 그 2개 좋아하는데 가장 보통의 존재 요거랑 그리고 후일담. 요거 괜찮아. 요거가 특히 이 다음 곡은 뭐죠라는 이 약간 가사 없는 그냥 뭔가 인터루드 형식으로 딱 있는데 사실 근데 앨범 돌리는 사람들은 이 인터루드 하나씩 인터루드 좀 중요해. 이거 너무 소중해. 진짜. 나는 인터루드도 소중하고 스킷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짜. 사람으로서 나는 솔직히 인생은 금물 이 가장 보통의 존재. 인생은 금물. 언젠가 우리 별이 되어 살아. 이거 의외인데? 이거를 뽑는 거는 이게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리듬이 약간 레게 느낌이야. 쿵짝쿵짝 이렇게. 그치 그러네. 근데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지 검정치마 한시호분도 그렇고 뭔가 이런 살짝 그 자메이카 그 레게 느낌이 풍이 그런데 이런 걸 엄청 모던하게 정말
잘 풀어내지. 근데 또 가사를 보면 근데 가사를 이석원이 보면 또 지금 작가로 활동 중이지 않나? 내가 이것도 그 이석원이 아시는 분들 알지만 이 보통의 존재 내면서 그 산문집도 같이 냈어요. 가장 보통의 앨범 내고 보통의 존재라는 산문집을 냈었는데 작년에 휴학했을 때 이제 그걸 읽어보려고 산 거지. 근데 3분의 1을 읽고 아직도 못 끝냈어요. 지금 글이 어려워서 아니면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읽다가 제쳐둔 거죠. 그냥. 너무 할 일이 현생이 너무 없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앨범을 내고 그 악뮤의 이찬혁 씨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세계관을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 분야에서는 진짜 이석원이 은은하게 돌아있는 사람이잖아. 이 밴드 결성도 그렇지. 애초에 악플러 출신이고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구라로 만들어진 밴드니까 시작이 구라였으니까. 심지어 이 언니네 일발관이라는 밴드 이름 자체도 에로 영화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네. 한 세 줄 요약하면 그거 아닌가? 인터넷 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다가 자기가 안 하는데 밴드 안 하는데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들도 섭외하는데 멤버들도 사실 악기를 다룰 줄 몰랐던 거고 연습하고 뭔가 이런 걸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도 되게 재밌거든요. 이 결성 이거는 제가 뭐 링크든 뭐든 보내줄게요. 근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당탕탕 시작된 밴드인데 사실 그 우당탕탕 덕분에 진짜 한국 인디 씬의 보물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는 언니네 이발관을 좋아하는 이유가 가사가 정말 확실히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100년 동안의 진심. 이거 5월의 향기인 춤만 알았는데 나는 살짝 약간 이런 서정적인 그런 거를 좀 좋아하거든. 언니네 이발관은 아까 너가 말한 그 인생은 금물 이런 것보단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나 뭐 작은 마음 뭐 나는 악마가 되어가고 있는가 약간 요런 뭔가 좀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인데 가사가 진짜 100년 동안 이거 가사가 이게 미치지 않습니까? 5월의 향기인 줄만 알았는데 넌 10월의 그리움이었어. 이거 이런 가사 어떻게 써? 진짜 어떻게 쓰노? 나는 약간 이 100년 동안 진심 이걸 들으면 그 나의 아저씨 우리 식구라고 그 BGM이 뭔가 딱 난 오버랩 되면서 맞네. 맞네. 이게 결국 앨범에서 전하는 메시지도 어떤 사랑이 이렇게 식어가면서 우리는 별이 될 수 없고 보통의 존재일 뿐이다. 뭔가 이런 그런 메시지랑도 드라마도 잘 맞고 이런 거 같아가지고. 그네. 그게 좀 있네. 근데 확실히 너가 지금 틀고 나서 요걸 좀 들으니까 좀 비슷하긴 하다. 그 맥락이랑 약간 그런 것들이. 언니네 이발관은 뭐라고 하지? 감수성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약간 이석원한테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있잖아. 언니네 이발관은 사운드도 그렇고 그리고 사운드가 이런 잔잔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다채롭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클래식이지. 클래식. 진짜 이 5집 하나만큼은 정말 완벽한 컨셉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그치. 그리고 정말 조금 이렇게 나는 좀 얘기하기 망설여지는 게 내가 아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정말 이게 진짜 역사가 좀 오래된 밴드인 만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거는 근데 우리가 나도 솔직히 말하면은 막 검정치마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사실 막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는 앨범이야. 물론 듣기는 하는데 막 검치의 모든 디스코그래피를 팠던 것처럼 막 이 아저씨들의 모든 거를 막 다 파지는 않았어. 나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냐면은 검치는 아직까지도 어쨌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조금 있는데 이게 이분들 1집이 언제 나왔더라? 이분들 1집이 1996년도예요. 그럼 사실 저희가 한 마이너스 5년 마이너스 한 5살 약간 이럴 때입니다. 많이 소비를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마 언니네 이발관은 사실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이석원이랑 기타리스트 이능용 씨 이제 싸운 그런 걸 봤는데 상황 아니야. 나도 목매지 않아요. 핸드와이드에 목매지 않아. 근데 도대체 네가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 응? 네가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기타 치다가. 이유를 모르겠죠. 안에서 헤드폰을 이 이석원 씨의 완벽주의에 더불어서 뭔가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멤버들이 다시 모일 수 없게 됐어. 모일 수가 없다. 그치. 그래서 진짜 밴드 오래 하시는 분들 진짜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거의 진짜 결혼 생활 하는 거에 준하다고 생각했지. 진짜로. 왜냐면 다 자기 뜻 굽혀가면서 음악 해야 되는 거고 밴드 하려면. 밴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죠. 진짜로. 그쵸.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약간 밴드 막 그런 거 공연 비하인드 씬 보면은 무조건 싸우는
그런 게 하나씩 있지. 그러니까 다큐 같은 거 맞아. 보면 혁오도 네? 서로 뚱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주만 하고 끝나고 나서 그냥 풀고 맞아. 그랬는데 그냥 근데 어쨌든 근데 언니네 이발관도 우리가 엄청 현 시대에 많이 소비는 하지 않더라도 꼭 다뤄야겠다라고 느꼈던 게 이 사람들 빼고는 사실 모던 락이라고 하면 좀 그렇게 하는데 약간 밴드나 락의 역사를 다루면 안 된다라고 좀 한 생각을 축에 있는 것 같아. 그치? 내가 봐도 좀 중심을 딱 이렇게 세웠지. 약간 그 사운드를 어떻게 한국 인디 밴드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좀 이렇게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밴드들이 좀 자리를 잡고 그쵸. 나갔다라고 조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언니네 일발관 한 요 정도로 다뤄보고 웨이브 투어스를 한번 가볼 건데 제 페이보릿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이게 궁금했어. 그러니까 이게 웨이브 투어스가 사실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그 이름을 알게 된 거는 한 나도 2020년대 초반 약간 요런 때인 거 진짜로? 2020 그때쯤 나오잖아. 맞는데 2022년 3년 그치. 맞지? 22년 3년 맞지. 그치. 약간 뭔가 이때쯤 그냥 쓱 듣다가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싱글 곡들 하나로만 왜냐면 나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앨범 리스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컨셉 앨범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나도 너무 좋아. 근데 그냥 플리를 간간히 듣다가 나오긴 했었어. 그 웨이브 투어스의 노래들이. 근데 그냥 딱 그 정도? 그냥 싱글 하나 약간 되게 좋은 거? 그리고 살짝은 검정 치마의 그 말랑말랑 바이브가 약간은 느껴져서 그냥 이런 노래 하는 인디 밴드인가 보다라고만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내 첫 인상이었고 근데 너무 많이 들리는 거야. 플리에서도 들리고 사랑으로가 정말 그냥 완전 뿜업이 되면서 그니까 이제 고등학교 밴드부에서 사랑으로 안 하면은 약간 찾아보기 어렵죠. 사랑으로 안 하는 밴드 찾아보기 어렵죠 진짜. 그러니까 나 고등학교 때 밴드부는 당연히 그때 웨이브 투어스가 없었으니까. 없지. 그리고 사실 그때는 요런 잔잔한 바이브 하면 안 됐어. 그건 금기였어 금기. 근데 밴드부 막 공연하는 것 중에 그 사랑으로 그 기타 인트로 그렇지. 있잖아. 그거 하는 밴드들이 진짜 엄청 많고. 많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떴나 보다. 약간 그 정도 급의 메이저로 올라온 그거였나 보다 했는데 근데 난 진짜 딱 그 정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검정치마나 요 정도의 그 위치인가라는 의문은 조금 있었거든. 한국에서 아직 검정치마 정도의 그런 코어 팬이 있진 않고 그 정도의 위상도 아니긴 한데 사실 나는 사랑으로 시즌스 이런 배드나 이런 곡들로만 유명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느낌이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밴드고. 그러면 약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야? 계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것도 군대 있을 텐데. 모든 게 다 군대. 모든 게 다 군대. 군대가 진짜 어쩔 수 없어. 감각이 진짜 극도로 예민해지고. 한 6배 센치해지는. 내 6배가 뭐야? 10배. 10배 센치. 진짜로. 너 불침번 썼지? 불림 쓰지. 불침번 쓸 때 그 센치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게다가 그 최준방이었어가지고. 그쵸. 불침번 이런 게 없고. 그 사교 초초 4대 사교대 근무. 주간 1조. 사교대야? 주간 1조, 주간 2조, 야간 1조, 야간 2조. 몇 시간씩? 6시간씩 4개 조가 돌아가는 거지. 와. 그래서 이제 야간 2조 같은 거 들어갈 때 그 뭔가 말할 수 없죠. 이루 말할 수 없죠. 안 되지. 풀벌레 소리도 진짜 많이 들리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감각이 예민해지는데. 맞아. 어쨌든. 그럼 군대에서 들은 거야? 근데 군대에서 들은 건 맞는데 완전 빠지게 되진 않았어. 군대에서 빠지게 되진 않았어.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선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랑 동갑인 선임인 거지. 그 선임이랑 나 완전 일병 막 1호봉 이럴 때 같이 근무 들어가서 야간 2조였지. 뭐 그러니까 항상 어두울 때 그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두울 때 막 그 선임이 동현아 웨이브 투어스 너무 좋은데 어떡하냐. 너무 좋다. 우스갯소리로 막 너 뭐 내일까지 이거 들은 다음에 뭐 감상문 써와 뭐 500자 이내로 써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선임도 좋고 하니까 그때 뭐 한두 곡 들어본 거지. 그때 뭐 시즌스 이런 거 유명한 들어봤던 것들 위주로.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랑으로 있는 앨범이 나오기 전이야. 그래서 시즌스 배드도 없었지. 그러니까 시즌스랑 뭐 서프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런 거 좀 듣고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었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제 전역한 다음에 그 선임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지. 23년 겨울에 콘서트가 있었어. 자기 이거 표가 있다. 같이 가지 않을까 했는데 안 간다 했던 거지. 너가? 왜? 내가 사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콘서트 갔다 오고 나서 그 목록에 뜨는 거야. 그 노래들이.
갔다 오긴 한 거지. 안 간 거야. 갔다 왔다고? 안 가고. 안 갔는데 그 다음에 진짜 뭐 내 핸드폰을 녹음하는지 모르겠는데 뜨는 거지 노래들이.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3년 12월에 배드라는 노래를 처음 들은 건데 정말. 그치. 내가 그때 그 빙수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음악을 틀 수 있는 날이 있단 말이야. 그때 웨이브토스 배드랑 써니데이즈라고 있어. 써니데이즈랑 다니엘 시저 얼웨이즈. 이거 세 개만 주구장창 트니까 이제 그 매니저님이 동윤씨 좀 다른 노래 좀 틀어주세요. 뭔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그냥 꿋꿋이 그 세 개만 너무 좋으니까. 너 약간 그런 조금 말랑말랑한데 재즈한 약간 그런 너무 좋아해.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나는 그 초기 앨범들을 더 좋아하긴 하고. 아무튼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웨이브 투어스를 그렇게 진짜 알아야 돼요. 파산일기 구독자분들. 아니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그리고 소신발 하자면은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약간 잘생기면은 조금 질투가 나기 때문에 음악력으로 약간 승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카더가든요. 카더가 어쨌든 음악력으로 승부 보시잖아. 약간 너무 비주얼들이 웨이브터스는 다들 너무 출중하시니까 알게 모를 약간 거부감이 이제 드는 거지. 약간 여심 저격 밴드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마음에 한켠에 있다가. 근데 아마 형이 그거를 온스테이지로 봐서 그래. 온스테이지에서 안경 스타일링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잘생기게 나와. 사실 엄청 까리뽕 싸움에 맞아, 이렇게 막 패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 기억에 언젠가 그 한대음에 무슨 뭐 후보로 올라가 아마 있어요. 한번 그 플로우 애널이 맞아 아마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근데 나도 약간 한대음이나 그런데 뭔가 후보에 올라간 앨범들을 한번 돌려보거든. 좋죠. 왜냐면은 어쨌든 나야 그냥 일개 리스너고 그 사람들은 진짜 깊이가 나보다 이만큼 깊을 거 아니야 진짜로. 이 사람들이 뽑은 앨범이면은 이거는 들을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그때 나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때 앨범 당으로 돌려본 거였어. 사실 나도 이 말에 정말 완벽하게 동의하는 게 내 기준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평단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자꾸 들어보고 뭔가 거기에 내가 납득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나는 블론드 있잖아. 그게 안 오는 거야 솔직히. 나는 들었는데 딱 안 왔어. 뭔가 사람들 그 셀프 컨트롤 뭐 이런 거 들으면서 나는 진짜 뭐 운다 오열을 한다 막 그러는데 나는 정말 한 방울도 안 나와 버리는 거야 눈물이. 근데도 나는 이제 올 때까지 좀 들었어. 계속 돌려본 거지. 근데 셀프 컨트롤에서 뭘 얘기하는지 이젠 알겠어 사람들이. 그치. 약간 그게 있긴 한. 근데 이게 나는 근데 블론드를 나는 좀 잘 많이 느꼈어. 그렇죠. 사실 형은 블론드는 나 진짜 광팬이거든 블론드. 근데 이제 나도 누가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앨범을 추천해줬는데 야 이거 진짜 자기 울었다 라고 하는 앨범이 몇 개가 있는데 솔직히 나도 그걸 들었을 때 막 걔네들이 느끼는 걸 잘 못 느낄 때가 많지. 근데 이거는 너무 주관의 영역이잖아. 그렇지. 너무 주관의 영역인데 해외로 따지면 그래미 어워드나 아니 뭐 피치포크 이런 거. 피치포크 선정 몇 대 명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는 뭐 인디 뭐 그 앨범 오브 디 이어 약간 이런 식의 하는 것도 그런 걸 좀 들어보는 이유가 딱 누가 추천해줘서 들었는데 안 맞는 앨범이 당연히 있는데 그게 딱 맞았을 때 그 쾌감. 근데 그게 진짜 있지. 그거 있잖아. 내가 귀가 트이는 느낌? 맞아. 딱 그 귀가 트이는 딱 나 이제 온다. 나 이제 안다. 이게 있잖아. 이게 분명히 있잖아. 이게 책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다 진짜로. 그래서 나도 이제 근데 그런 감정을 한번 느껴본 사람들은 약간 뭐 디깅이라고 하지? 디깅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걸 느끼고 싶으니까. 그런 감정을 한 번 더 느끼고 너도 약간 당연히 뭐 틴트러블스를 그 감정이 있잖아. 그렇지. 그거를 내가 봤을 때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어서 한 건데 근데 웨이브 투어스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막 블론드나 아니면 뭐 검정치마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내 개인적인 감상평으로는 너무 편안하게 잘한다. 그러니까 듣기가 너무 좋아. 너가 카페에서 주구장창 틀어놨다고 했잖아. 이해가 너무 가는 거지. 왜냐면은 카페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뭐 실리카겔 이런 사람들 노래를 틀어놓을 수가 사실은 없으니까. 너는 지금 완전 그런 웨이브터스 팬인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너 본진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뭐 팬 이렇게 할 때 너 본진이 어디야 그러면 그래도 나는 입문도 사실상은 웨이브토스를 한 거고 그래서 난 웨이브토스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러면은 되게 밴드마다 각각의 매력이 있잖아. 검정치마의 매력이 있고 언니네 이발관의 매력이 있고 그리고 웨이브토스의 매력이 있는데 너가 생각하는 약간 웨이브토스의 매력? 그렇지. 근데 웨이브토스의 매력이 사실 웨이브토스가 검정치마나 그 다른 사람 뭐 잔나비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컨셉 앨범 같은 걸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앨범 안에 서사를 담아서 그러니까 막 서사가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플레이리스트 시대에 어떤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밴드가 웨이브토스다.
그러니까 아마 웨이브터스가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돼. 920 아, 얼마인가 진짜? 그래. 아시아 밴드도 엄청 많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어쨌든 알고리즘에서 계속 노래 추천을 해주는데 노래가 너무 칠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노래를 뭔가 이렇게 컨셉 앨범처럼 쫙 돌리지 않아도 그 트랙 하나하나가 다 그치 그냥 너무 어디에 좋은 거지. 넣어도 그렇지. 딱 들어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형 말대로 진짜 플레이리스트 어디에 넣어도 내 재생 목록 어디에 넣어도 안 어색하고 다 잘 어울리는 트랙이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치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검치의 약간 플라잉 박스 그때는 그거를 알수 외국인들 없었죠. 플리 중간에 넣으면 사실 그게 약간 조금 띄용할 수도 있어. 띄용할 갑자기 수- 외국 플리 사이에 갑자기 그 플라잉 밥스 나오면서 그때는 알 수 없었지 이러면 살짝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웨이브터스 그치. 노래는 영어기도 하고 일단 해외 청취자들한테도 거부감이 없고 그러니까 맞지, 이제 맞지.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우러지는 거지. 그치. 아니 그리고 솔직히 노래가 좋아. 나는 근데 너무 좋아해. 노래가 약간 뭐 이지 리스닝이다 약간 해가지고 이지 리스닝을 되게 위대해 약간 요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웨이브터스의 막 그런 뭔가 그런 광적인 팬은 아니지만 나도 어쨌든 계속 플리를 만들면서 그걸 하는 입장에서 나도 웨이브터스 노래 진짜 많이 썼거든. 얘네들이 진짜 그냥 편안하게 아무데나 넣어도 분위기도 훨씬 좋고 완전 그냥 잔잔하면서 되게 재즈한 그런 근데 또 너무 처지지도 않고 아 진짜. 그런 걸 하니까 아 이 밴드가 진짜 단순히 원히트 원더로 그냥 딱 치고 인스타에서 한번 빵 뜨고 사라지는 밴드들이 너무 많은데 아 그런 밴드들하고는 아예 격이 다른 밴드구나라는 걸 약간 좀 느꼈지 그때. 나는 진짜 근데 듣기 편한 그런 음악들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또 오아시스 광팬으로서 오아시스 위대합니다. 오아시스. 그 맞짱 토론 같은 거 한번 신청하고 싶어요. 형 라디오헤드 진영, 나 오아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오아시스 때 라디오헤드 이거 진짜 내가 맞짱 그때 토론. 약간 라디오 헤드를 조금 더 이렇게 띄워주게 형이 이제 더 좋아하니까 그치, 그렇게 그치.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나는 약간 그거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다니엘 시저가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웨이브터스 많은 게 진짜 솔직히 나는 싫어하기 힘들다 생각해. 다니엘 시즈 좋아하는데 인정. 싫어하기 어려워 진짜. 그럼 이번에 나온 다니엘 시저 앨범도 좋게 들었겠네. 저 너무 좋지. 완전 이번에도 그런 그거 한번 해야죠. 해주세요.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다니엘 시저가 이번 앨범이 막 그렇게까지 하이비 되진 않는다. 하이비 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꾸준히 듣는데 뭔가 그 전에 냈던 것처럼 바이럴되거나 하이비 막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근데 주변 딱 봤을 때. 근데 지금 약간 행보 같은 걸 봐도 어떤 계속 대규모 공연장을 잡아서 투어를 다니는 게 아니라 막 버스킹하고 이 버스킹하고 갑자기 자기 어디 있는지 지도 올려가지고 그냥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하잖아. 그래서 뭔가 그냥 추구하는 방향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근데 지금 사실 근데 또 하이비 아예 근데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그 되기는 한데 그 전이 너무 나는 맞아. 첫 번째 막 베스트 팔 때 막 이거는 당연히 뭐 프로디언. 프로디언도 있고 아니면은 그 뒤에 나왔던 네버 이너프. 네버 이너프. 그때도 근데 물론 그때도 히트곡들이 몇 개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뭔가 막 완전 범국민적인 사랑이나 관심도는 살짝은 떨어졌는데 근데 나는 이번 앨범 진짜 진짜 이거 들어본 사람은 알 거야. 진짜로 막 댓글 보면은 거기 레딧 댓글 보면은 얘가 헤어진 다음에 쓴 노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하는데 댓글들 헤어져줘서 고맙다 고맙다 누구누구야 다니엘이랑 헤어져서 뭔가 그런 아픔이 있어야 더 네버 이너프 때도 그렇고 맞아. 시련을 겪어야 아파야 돼 사람. 조유일도 약간 이집 그렇지. 이집 때 이제 그게 있었죠. 그 논란이 약간 있었죠. 그런 아픔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한 50분 정도 떠든 것 같은데 밴드 그러면은 한 검정치마랑 웨이브터스 그리고 언니네 이발관은 나중에 좀 한번 지금은 되게 짧게 얘기한 거고 좀 깊게 한번 좀 다뤄. 특히 검정치마는 저희가 좀 많이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저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너무 팬이어가지고. 아니 여기 검정치마 팬 많을 거예요 진짜. 아마 검정치마 팬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그렇게 컨셉 앨범을 해석하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검정치마만한 그런 게 없기는 하죠. 진짜 고봉밥으로 딱딱 말아주니까. 진짜로. 여기까지 조금 하고 약간 이제 멤버십에서 저희가 좀 다룰 내용이 이번에 또 공연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저 많이 다니죠. 또 이제 정말 펜타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펜타포트도 많이 다녔고 페스티벌 진짜 올해 엄청 많이 다녔죠. 그 페스티벌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잠깐 할까 해요. 그래서 이승윤도 다뤄볼 거고 글렌체크도 한번 조금 다뤄볼 거니까 나머지 영상은 멤버십에서 확인하시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검정치마 특집을 한번
그거는 이제 반응이 좋다. 반응이 좀 좋으면 좋아야 이제 나오나요? 다음 주에 이제 검정치마 어. 직접 한번 찍어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일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들린 질문도 괜찮아